네, 안녕하세요. 현회사의 홍정민 소장입니다. 만나뵙게 반갑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크게 글로벌 트렌드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그저께 일요일날 HR 테크 컨퍼런스를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돌아왔는데 전체 162개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AI가 들어가는 세션이 109개나 됐고요. 스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세션이 42개나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AI와 스킬이라는 이 키워드는 아마 HRD, L&D의 되게 대표적인 키워드로서 되게 갈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전통적인 이슈죠. 전통적인 이슈, 리더십과 핵심 인재 개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 시간이 허락하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지금 디지털과 오프라인이 섞여가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하이브리드 러닝을 추진하고 또한 워크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이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론이 되게 많이 지금 스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실제 스킬의 개념은 저희가 잡과 롤과 컴피턴시와 스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역량을 좀 더 많이 쪼갠 부분, 보통 보면은 일반적으로 컴피턴시를 한 30에서 아니면 40, 50개 정도 쪼갠 거를 스킬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킬에 왜 집중하느냐라고 하면, 실제 WEF에서 이제 올해 발표한 자료인데요. 올해 발표한 자료 보면 약 8,300만 개의 일자리가 5년 내로 사라지고 6,9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너무나 변화가 빨리 하다 보니까 직업 자체도 5년 동안 23%가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킬도 올해 이제 AT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까지, 즉 2015년에서 2023년까지의 스킬의 변화, 직장인들의 스킬셋의 변화를 살펴봤어요. 근데 이 스킬셋의 변화가 25% 정도가 바뀌었었대요. 지난 8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또 25%가 바뀔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12년 동안 직장인들의 스킬셋을 절반을 바꿔줘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걸 누가 해야 될까요? 여기 계신 L&D 담당자분들이 다 해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업스킬링, 리스킬링의 이슈, 스킬을 계속 올려주고 바꿔주고 하는 이슈들이 되게 생기는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우리가 잡이나 롤베이스로 HRD, 잡이나 롤베이스로 L&D를 해왔는데, 이 잡과 롤베이스에 해당되는 기능적인 업무 외에도 최근에 많이 느끼시겠지만 프로젝트 베이스드 업무라든지 프로젝트, 어떤 기능과 조직을 초월하는 어떤 업무가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크로스 펑셔널한, 그러니까 기능적인 한정하지 않고 기능과 기능을 넘나드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잡과 롤의 베이스드 L&D에서 결국 스킬 베이스드 L&D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최근 글로벌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량 모델은 한계가 있어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실제 역량 모델은 아마 잡과 롤을 베이스로 많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기획 역량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신문 광고 문구 기획이랑 이런 부분이 점점 그 마케팅 기획 역량 안에서 점점 사라지는 스킬이고요. 아니면 지금 유튜브 채널 관리라든지 GA 관리, 아니면 블로그 홍보 기획, 최근 몇 년 사이에 되게 핫하게 등장한 스킬들이겠죠. 그리고 최근 1, 2년 사이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챗GPT를 활용한 광고 문구 제작, 메타버스 홍보 캐릭터 기획 등 새로운 스킬들이 정말 변화가 되게 컨스턴트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대련께서. 근데 되게 새로운 스킬들이 되게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아까 스킬 맵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 이게 비록 L&D만 쓰이는 게 아니라 HR 전체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AI와 스킬은 L&D뿐만 아니라 제가 갔다 온 데가 HR 테크 컨퍼런스잖아요. HR 전 분야에 있어서 이 스킬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가 지금 세일즈 매니저의 어떤 스킬 맵을 딱 그려봤어요. 그려봤는데 현재 세일즈 매니저를 딱 그려봤더니 스킬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이동 배치를 시키겠죠. 그리고 채용을 했더니 후보자가 이 스킬 외에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스킬을 가지고 있으니까 채용을 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 교육 쪽으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스킬들을 길러내라고 정확하게 경력 개발을 위한 가이드를 주지 못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킬 베이스드 L&D 환경에서는 이 후보자가, 잠재적 후보자가 어떤 것들을 너가 스킬을 습득하면 이 세일즈 매니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 동기부여 및 경력 경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부즈 알렌 해밀턴이라는 회사에서 올해 이제 발표한 건데, 과거에 아까 직무기술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직무기술서와 과정기술서 중심으로 아직도 제가 L&D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L&D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너무 정적이란 거죠. 지금 최근의 변화에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스킬 기반으로 다 바꿔버린 사례예요. 스킬 기반으로 바꿔서 사이트를 바뀌었는데, 결국 경력 목표라든지 경력 가이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스킬에 대한 어떤 스킬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전반적인 경력들을 엮어낼 수 있는, 교육과 경력을 엮어낼 수 있는 점에서 상당히 훌륭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이 되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에어비앤비나 딜로이트나 지금 경력 관리라든지 아니면 스킬 베이스드 러닝을 되게 도입을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가는 관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한계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스킬이라면 정말 한계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그 점심 때 대런이랑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long way to go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킬 베이스드 HR, 스킬 베이스드 HRD, 스킬 베이스드 L&D가 앞으로 긴 기간을 가질 거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 방향으로 확실하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량이나 잡 베이스드, 롤 베이스드가 지금의 변화를 못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킬로 바꾸긴 하지만 되게 오랜 기간이 걸릴 거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킬의 되게 특징적인 한계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이 소프트 스킬의 문제입니다. 소프트 스킬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레이팅을 할 거냐라는 이슈죠. 예를 들어서 어떤 IT 기술이나 이런 거, 아까 질문에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은 이 스킬 베이스드 L&D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창의력, 커뮤니케이션, 액티브 리스닝, 뭐 이렇게 적극적인 경청, 이런 것들이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 스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분도 있으시고요. 스킬마다 텍소노미가 다 다릅니다. 스킬의 위기 구조가 채용 쪽을 쓸 때 스킬의 위기 구조, 교육, 이동 배치, 평가까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통합시킬 거냐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킬이 또 레이팅 이슈인데, 누가 평가할 거냐,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이슈, 공정성의 문제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큰 방향을 스킬로 잡으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지금 스킬 베이스드 L&D가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스킬의 효과는 지금 한 18%, 올해 초에 발표한 거는 18% 정도가 스킬을 도입해서 쓰고 있고 되게 많은 효과들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표가 되게 많아서 읽어보셔도 되는 내용들을 조금 넘어가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스킬이라는 거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L&D 부서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해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동안 잡 베이스드, 롤 베이스드 L&D를 다 부정할 거냐,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잡 베이스드, 롤 베이스드에서도 변화가 크지 않은 곳에서는 이 역량 모델링이나 아니면 잡 베이스드 L&D가 충분히 먹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그 변화가 심한 부분, 아니면 신규 여기는 지금 토탈 에너지사가 접근했던 방식인데, 기존의 에너지 방식은 잡 베이스에서의 점진적인 변화를, 그리고 저탄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예 스킬 베이스로 바꿔버리는 그런 듀얼 체계로 추진했던 사례고요. 결국 이게 스킬에 맞는 부분에 대한 직무나 직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듀얼 체계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맞는 일들이 바로 애자일 워크나 프로젝트 베이스드 워크, 이런 것들이 이 스킬이랑 되게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 다이나믹 스킬이 자주 바뀌는 직무, 아니면 프로젝트 베이스 업무가 되게 많은 직무나 직군, 그리고 애자일한 어떤 운영 환경, 이런 속에서의 직무는 되게 스킬 베이스드 L&D랑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회사에서 어떤 분야부터 시작할 거냐 고민하시면 이런 잡들로 먼저 시작을 하시면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스킬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모집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지멘스 같은 경우는 아예 신규 스킬들을 발굴해내고 있고, 그리고 약 3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스킬의 미래, 퓨처 스킬이라든지 스킬 맵들을 되게 매년 아니면 매월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픈소스도 있는데, 지금 에스코라든지 오넷 같은 사이트에 가시면 이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유럽 쪽이랑 지금 미국 노동부 사이트인데 스킬이랑 스킬 맵까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플랫폼 기업들이 많은데, 에이폴드나 글로트, 아니면 뭐 코너스톤, 이런 유튜브, 그러니까 링크드인, 이런 데들이 스킬 맵들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영어로 되어 있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yes or no로 스킬을 책정을 하거든요. 기존의 어떤 스킬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yes or no하고 아니면 수정을 해줘요. 수정을 해서 일단 구축을 하고
스킬의 특성이 되게 빨리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이나 아니면 반기별로 계속해서 이 스킬들을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학습 설계,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스킬을 베이스로 해서 L&D를 적용할 때 학습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잡 베이스나 아니면 롤 베이스면 마케팅 기획 업무를 해. 그러면 마케팅 기획 향상 과정 해가지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일반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스킬로 쪼개보면, 이렇게 스킬을 쪼개보면 보다 학습자한테 효과적이고 맞춤형 설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킬로 쪼갠 다음에 각각의 필요 스킬을 정의를 하고 스킬별 학습 매칭 방식을 설정을 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 내부 보고는 이러닝, 회의 운영은 북러닝, GA 관리는 오프라인 실습, 유튜브 채널은 관리는 버추얼 러닝,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정말 적합한 학습 방식을 스킬별로 매치를 해주는 거죠. 이러고 나서 결국 러닝 전의 형식으로 1주차는 이러닝, 2주차는 오프라인 학습, 이런 식으로 설계해주면 과거에 그냥 마케팅 기획하면 오프라인 기획하는 것보다 훨씬 학습자들에게 맞춤형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스킬 베이스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휴넷 칼리지는 또 그래서 다 이런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계신 L&D 담당자분이 스킬별로 학습에 접근해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킬별로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구성해서 이걸 가지고 이 컨텐츠를 가져다 땡겨가지고 상시학습 플랫폼에 탑재하거나 아니면 학습 설계, 프로그램 설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력과의 연계인데요. 결국은 스킬이란 게 L&D에 대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지금 한 25년 정도 지금 L&D를 하지만 항상 그냥 이 학습을 왜 해야 돼요? 라고 하면 nice to know, 알아두면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스킬은 교육과 학습과 커리어를 강력하게 연결시켜줍니다. 강력하게. 즉 이 학습을 왜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스킬과 연결되면 want to know 아니면 need to know, 그러니까 사치제였잖아요. HRD가, L&D가. 그런데 이거를 필수제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스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킬과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경력과 반드시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습자들이 여기 조시 버신이 유튜브 방송을 제가 따온 건데요.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 L&D 부서나 자기네 학습보다도 경력을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학습자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일까요? 나의 경력을 높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경력에 되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터널 모빌리티 아니면 사내 이동이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좀 제한적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되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을 했으면 내가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더 높은 경력으로 이동해주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일반적인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50% 정도는 우리 회사 내에서 내가 잡을 찾는 것보다 밖에서 찾는 게 더 쉽다고 50% 정도가 얘기를 해요. 사내에서 학습자들이 더 좋은 경력을 찾을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버텍스라는 회사인데요. 버텍스의 임원은 인터널 모빌리티를 아예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 사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부 이동을 장려하고 또한 내부 이동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통 보면은 이게 스킬 베이스드 L&D에서 아예 내부 이동까지 인터널 모빌리티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가 그로트라는 대표적인 사이트고요. 각 개인별 스킬의 어떤 경력 관리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별로 인재를 매칭하는 이런 플랫폼들을 구성하는 이 사이트들이 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네 번째로는 스킬을 활용하실 때 스킬에 대한 동기부여 요소가 되게 중요한데, 과거에 우리가 잡 베이스나 롤 베이스 L&D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학위나 자격이 주로 이 스킬을, 이 역량을 아니면 이 자기의 능력을 입증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스킬은 되게 잘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스킬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로 오픈 배지나 디지털 배지라고 불리는 이런 배지, 디지털상의 배지들을 활용하시는 게 되게 학습자에게 동기부여하기 좋다라는 거죠. IBM 같은 경우는 학습에 디지털 배지를 적용하면서 학습자 수는 129%가 늘었고 수요율은 226%가 늘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즉 학습자들에게 배지, 디지털 배지는 되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학습자가 학습만 하고 스킬을 취득했다는 것들을 대외적으로 인증하고 이를 동료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촉진해 주는 게 어떤 거다? 바로 디지털 배지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스킬로 하면 이걸 다 바꿔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대부분의 좋은 사례들이 좀 작은 프로젝트부터 좀 성공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병원에서 수석간호소의 어떤 역할 재배치 사례라든지 시스코의 UI UX에 대한 디자이너의 역할이나 스킬을 재배치했던 사례. 그래서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킬이 적합한 직무나 직군을 중심으로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라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러닝과 워크프로 러닝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이브리드 러닝은 여러 가지 온라인과 벌추얼을 동시에 하는 것도 협의의 정의라 얘기를 하지만 공항위의 의미로는 오프라인 학습 경험이 온라인 학습 경험과 결합되거나 온라인 학습 경험으로 대체되는 것을 바로 하이브리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클래스룸이라는 방식의 교육 방식에서 디지털 툴과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클래스룸 교육과 온라인 학습을 결합시키는 방식, 그리고 클래스룸 교육과 디지털 성과 지원과 결합시키는 방식. 그게 세 가지를 통해서 오프라인과 디지털이 결합하면서 학습 효과와 몰입을 늘리고 그리고 성과 극대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가 디지털 툴과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육에서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교육에서 뭐 카웃이라든지 퀴즈앤 이런 걸 쓸 때 학습자들이 훨씬 더 몰입하거나 효과가 좋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PMS라고 해서 맞춤형으로 하는 툴들, 그리고 모티베이션을 주는 툴들, 그리고 소셜 러닝을 활성화하는 툴들을 활용해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면 훨씬 더 효과와 몰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의 결합입니다. 크게 정형학습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학습이 이러닝과 벌추얼 러닝이 있잖아요. 이 이러닝과 벌추얼 러닝을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교육과 적절하게 섞는 방식이죠. 적절하게 섞는 방식인데, 그러면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섞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학습 효과 피라미드와 학습 목표의 위계 구조에 따라서 더 중요하고 학습 효과가 높은 부분을 오프라인을 먼저 빼놓고 나머지는 벌추얼과 온라인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 휴넷에서 개발한 의견은 됐고 데이터로 말하라는 프로그램인데, 온라인의 특성과 벌추얼 러닝의 장점과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을 세 가지를 다 활용해서 각각의 어떤 하이브리드 러닝 방식으로 설계했던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학습이, 우리가 L&D라는 곳이 학습만 시키는 게 아니죠. 학습을 기억하고 성과까지 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벤트로 접근했을 때 L&D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을 때는 이만큼 역량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고 버리죠. 근데 이걸 어떻게 성과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워크프로 러닝이라는 건 일하는 동안 접근이 가능한 학습과 성과 지원을 지속받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EPSS라는 플랫폼이나 디지털 환경들을 씁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퍼포먼스 서포트 시스템이라 얘기를 하는데, 업무 현장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정보와 성과 지원을 받아서 학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성과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EPSS의 툴은 성과 지원에 다양한 자료 도구가 포함됩니다. 뭐 자베이드나 학습, 아니면 가이드, 규정, 진단들이 같이 디지털로 지원해주면서 학습한 내용을 성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실제 핵심 인재 대상 프로그램을 설계 활용한 사례인데요. 사전학습, 본학습까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뒤쪽으로 결과물 공유와 적용, 전문가 코칭을 디지털로 이루어지게 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아예 성과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설계한 프로그램의 예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파워드 러닝인데요. 결국 AI가 너무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생긴 챗GPT 이후로 AI는 AI everywhere, 즉 HR뿐만 아니라 L&D, 마케팅 전 분야에 걸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D 분야에서도 학습 설계, 학습 운영, 학습 분석 관리까지 크게 5가지 분야로 되게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제너러티브 AI인데요. 생성형 AI가 되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결국 과거의 AI는 인식형 AI였다면 이제 아예 자기 스스로가 컨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AI가 바로 이 생성형 AI입니다. 즉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오디오까지 창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생성형 AI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보면, 과거에는 그냥 저작 도구라는 게 있어서 컨텐츠 개발을 좀 편하게 만들어줬다면, 아예 이제는 생성형 AI는 더 편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즉 컨텐츠 개발을 자동화시키고 가속화시키고 대중화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그냥 그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한번 이러닝 컨텐츠를 한번 만들었던 사례,
한 3시간 정도 걸렸나요? 2-3시간 정도 걸려서 만들었던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신입사원 대상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12주짜리 커리큘럼을 쭉 짜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챗 GPT로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을 작성해줘라고 했더니 학습 목표를 작성해줘요. 그래서 한 가지 딱 떼서 효과적인 리스닝 스킬이라는 과정 커리큘럼 안에서 한 챕터를 떼가지고 여기에 강의 스크립트를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3분짜리 강의 스크립트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그냥 저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많이 기획하고 하니까 쭉 나온 걸 보면은 꽤 괜찮아요. 꽤 괜찮아요. 초안으로서 쓰기 되게 훌륭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필요하죠? 강의 스크립트가 나왔으니까 교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감마 앱이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스크립트를 넣고 PPT로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11장 정도 PPT를 만들어줬어요. 이번에 뭐가 필요하죠? 교환도 있고 강의 스크립트가 있으니까 영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클론 스튜디오라는 데서 들어가서 실제 이 스크립트를 넣고 그 벌추얼 휴먼을 선택한 다음에 음성 선택하고 뒷배경 넣어서 이런 식으로 콘텐츠가 3분짜리가 나왔어요. 요렇게까지. 여기까지가 걸린 시간이 1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려면 문제가 필요하고 요약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사지선다형으로 2문제 출제해주고 문제 출제해주고 여기다가 정답만 달아주면 안 되니까 정답 달아주고 해설 달아줘 했더니 정답 달아주고 해설 달아주고요. 그냥 기분이 나빠서 OX로 바꿔줘 했더니 바로 또 OX로 바꿔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줘 하면 3가지로 정리해줘요. 특히 문제 출제는 핵심 내용 정리는 정말 잘하거든요. 저도 실제 교육 업무를 할 때 챗GPT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 출제는 핵심 정리. 다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친구가 인사이트는 없어요. 중요도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초안으로 활용하시고 한번 봐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컨텐츠를 다 만들었어요. 이래서 이번에는 그냥 썸네일 있잖아요. 마이크로러닝 사이트 올리기 위해서 썸네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달리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건 좀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여기 들어가서 30대 초반 신규 직원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 인포그래픽 스타일로 만들어줬더니 4장 정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인들에 대한 사진 입력 찍었더니 이렇게 4장을 만들어줬더라고요. 요 중에서 한 장을 빼서 타이틀 넣고 그냥 썸네일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뮤직제이라는 사이트에서 음악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가 만들 때 딱 7가지가 필요해요. 커리큘럼, 학습 목표, 강의 스크립트, PPT, 영상, 그리고 문제, 정리. 7가지 딱 필요하거든요. 이런 컨텐츠 만들 때. 지금 전 뭐만 했죠? 단 한 가지도 안 했어요. 그냥 신입사원 대상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는 기획만 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AI가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은데 이렇게 생성형 AI를 자유자재로 쓰는 능력들을 계속해서 늘리시는 게 우리 L&D 담당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맞춤형 학습 큐레이션과 설계입니다. 결국 큐레이션이라는 건 학습자와 콘텐츠를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AI 기술을 활용하는데요. 개인 프로필 및 관심사에 따른 학습 추천, 학습 예측을 통한 학습 콘텐츠 추천, 즉 AI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학습자와 콘텐츠를 큐레이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영양 진단 기반의 콘텐츠 추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사학습자를 기반의 콘텐츠 추천, 이렇게 크게 4가지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AI를 활용해서 학습 설계 반영한 사례인데요. 면접관 교육이었어요. 면접관 교육인데 AI 시뮬레이션이 들어가고 각각의 한 내용에 대해서 면접 결과 피드백에 대한 결과 리포트 제공까지 요 학습 설계 전반적인 영역의 절반 정도를 AI를 활용해서 한번 설계에 반영했던 사례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챗봇인데요. 어떤 챗봇이 정말 사람의 일상에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교육에서도 많이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챗봇의 종류는 되게 많은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시작 전, 교육 중, 교육 종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크게 컨시어지, 즉 안내자로서 역할에서 아예 인텔리전트 투자까지 진화하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방식이고, 컨시어지 방식은 일단 교육 내용 및 연수 대상, 진행 방법 안내, 교육 일정 안내 이런 식으로 학습 내용을, 학습 프로세스를 공지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좀 더 발전되면은 인텔리전스 튜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료율을 예측하고 맞춤형 학습을 독려하고 실시간 질의 응답까지 하는 역할까지 교육, L&D 전반의 영역에서 이 인공지능 튜터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시보드인데 결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시보드는 학습을 고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현재 학습 중인 임직원의 진도 현황, 직무, 직급, 직무, 직책, 부서별 교육 진행 현황 확인, 연수원의 이용자의 교육시간, 접속시간 확인, 이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교육 계획이라든지 교육 운영, 교육 실행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학습자들의 온라인 학습 접속 시간을 확인했더니 9시, 그러니까 화요일 9시에 제일 많이 들어와요. 이럴 때 그러면 그 동료 메일을 언제 보내면 되죠? 네. 한 8시 50분 정도 보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학습 계획과 실행에 반영하도록 지원하는 게 바로 대시보드 방식인 거죠. 이제 리더십과 핵심 인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가 가장 지금 HR 환경 변화가 늘 말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HR 환경이 급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퇴사의 시대 아시잖아요. 너무 퇴사자가 많은 시대, 그리고 콰이어트 큐팅, 조용한 그만두기에서 업무 외 시간에는 그냥 내가 일을 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번아웃이 너무 요즘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핵심 인재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그리고 핵심 인재들을 어떻게 몰입시키는 이슈가 되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이 핵심 인재들을 몰입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의 핵심은 누구다? 바로 리더십인 거죠. 항상 변하지 않는 L&D의 이슈가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핵심 인재 관리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늘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중심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 CEO들의 관심사를 보니까 CEO들의 경영에 대한 관심사의 59%는 핵심 인재에 대한 유지 관리, 리텐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50%는 다음 세대 리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CEO의 관심사 1, 2위가 지금 거의 리텐션과 리더십에 관한 내용이고요. ATD 세션들을 보면 리더십 디벨롭먼트는 가장 많은 세션을 차지한 게 한 5년 넘게 된 것 같아요. 실제 한 300개 세션 중에서 60개, 60개의 세션이 항상 리더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리더십에서 강조해야 되는 세 가지 스킬, 최근 트렌드에서 세 가지 스킬은 디지털 스킬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감성 스킬 강조되고 있고, 또한 코칭 스킬이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스킬 같은 경우는 디지털 스킬이 높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더 잘 발휘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디지털을 몰라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디지털을 더 높은 사람들이 더 리더십을 발휘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디지털 스킬들이 역량들이 떨어지는 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령의 리더들은 디지털 스킬을 좀 늘려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감성 역량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정말 디지털로 가면 갈수록 너무 어렵잖아요. 리더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여기는 제시카 오닐이라고 그냥 호주 분인데요. 포옹하는 게 직업이에요. 안아주는 게 직업인데 매주 한 12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딜로이트 조사에 의하면 거의 돌봄 분야 종사자 수가 최근에 168%가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감성 역량이 디지털이 AI가 하지 못하는 역량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코칭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칭이 상위 레벨, 기존에는 임원이나 팀장, 높은 직급들의 어떤 전유물이었다면 지금 아예 아래쪽까지 내려오고 있는 게 특성이고요. 과거에는 저성과자 대상의 코칭이었지만 최근에는 저성과자보다는 고성과자 대상의 코칭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경영진에게, 즉 내부에서 코칭받는 것이 외부보다 좀 선호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칭 스킬과 프로그램들이 매년 활성화되고 있고, 또한 이 코치업을 리더라고 해서 내가 코칭을 하는 만큼 나도 코칭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코칭에 열려있는 리더들이 좀 환영받는 이런 스킬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윤혜생, 그래서 핵심 인재와 그리고 리더 대상으로 아까 초반에 사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재 디자인 싱킹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렇게 정형 과정, 트레이닝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현업적인 워크플로우를 적용해서 배운 거를 현업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리더십 프로그램인 터닝 포인트 팀장 리더십 과정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런 형식으로 저희가 리더십에 대한 어떤 우리가 과제들을 해결해 주도록 이렇게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많아서 정말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딱 40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잘 끝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저도 최근에 느끼는 거는 너무나 변화가 빠른 것 같아요. 스킬이나 AI, 가끔 메타버스, 마이크로닝 매년 막 이슈가 남기거든요. 이럴 때 정말 저는 L&D의 HRD의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좀 외면받았던 사실인데 최근에 디지털화가 되면서 HR 담당자의 니즈가 더 많이 높아졌대요.
그만큼 HR과 L&D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퍼스트 무버로서 움직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휴넷이 여기 L&D 담당자와 휴넷이 같이 글로벌 L&D를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로서 같이 함께 성장하길 바라면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